안녕하세요, 프로준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키토제닉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한 가지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의 트렌드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20세기부터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건강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조작된 논문과 대기업들의 비리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들을 주입받아 왔습니다. 아직도 지방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채식을 해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려면 무조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만 할까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생각을 바꿀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지방은 건강에 나쁘다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채 반세기를 넘게 지내왔습니다. 이제 이 잘못된 정보들을 올바르게 뒤집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세대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지방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이제 왜 키토제닉 식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조상들은 옛날부터 무엇을 먹으면서 살아왔을까요? 밥이요. 우리의 일반적인 질문과 대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올바른 대답일까요? 우리가 인류라고 부를 수 있는 종이 탄생한 지는 대략 300만 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는 불과 1만 년 정도 되었죠. 이는 인류의 역사를 따져보면 1%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주로 먹어왔던 것들을 우리의 조상들이 주로 먹어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주로 먹었다고 한다면 맞는 말일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말이죠. 아주 머나먼 선조들은 의식주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없던 시대였고 추위와 굶주림에 벌벌 떨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동물들을 사냥하며 영양분을 섭취했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사냥을 통해서 동물들의 단백질과 지방을 주로 먹어왔습니다. 고기를 주로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야생에서는 항상 사냥을 성공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자나 호랑이도 사냥에 많이 실패를 하듯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사냥을 성공할 때까지 굶주리는 날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같은 양으로도 많은 열량을 낼 수 있는 지방이 당연히 다른 영양소보다 생존에 훨씬 유리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생존해 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키토제닉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설탕협회의 논문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지방에게 누명을 덮어 씌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세계에서 지방은 나쁘다 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포화지방이 나쁘다고 알려져서 동물성 지방 식품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고 대체식품으로 정제된 탄수화물과 식물성 지방 식품들이 엄청나게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이 없는 식품들은 당연히 맛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설탕과 인공감미료들을 첨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동물성 지방의 대표 식품인 버터 대신에 식물성 버터인 마가린이 등장했으며 라드, 우지 등의 동물성 기름에서 콩기름, 카놀라유 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알다시피 마가린은 현대식품 중에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중에 한 가지며 식물성 기름은
오메가3 대비 오메가6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열에 의해 산화되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합니다. 지방 섭취가 적어지고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류는 점점 살이 찌고 각종 질병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에너지 사용은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생존해오던 방식이 아닙니다. 인체는 강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될 경우에 신체의 기능이 하나, 둘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어긋나듯이 말이죠. 이 어긋난 톱니바퀴로 인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에 걸리게 되면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잘못된 식습관들을 올바르게 고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쳐나갈 수 있는 지식도 생겼습니다. 이 지식을 기반으로 키토제닉 식단을 실천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슐린은 요즘 어디서든 쉽게 들어볼 수 있는 호르몬인데요. 이 흔하게 들어왔던 호르몬은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류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사냥과 채집을 병행하며 생존해왔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는 비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료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입니다. 사냥과 채집 둘 중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아마도 채집이겠죠. 식물은 이따금씩 찾아오던 따뜻한 날씨에 더욱 많이 자라납니다. 따뜻한 날씨는 인류에게 풍요로운 식량 공급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바로 탄수화물 에너지죠. 하지만 언제나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추운 날씨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날씨가 추워지면 식물들은 자라나지 못합니다. 탄수화물 에너지를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인슐린은 바로 이 탄수화물을 체내에서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저장할까요? 바로 추위와 배고픔에서 생존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연료에 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지방이 생존에 당연히 유리하기 때문이죠.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인체는 혈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이 높아진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도 병행하는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고마운 호르몬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호르몬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현대사회가 오기 전까지는요. 앞서 말했듯이 그동안 지방이 누명을 써왔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인류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주를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류에게 있어서 편리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인체의 순리대로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류 문화의 급격한 발전에 비해서 인체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식습관에 인체가 적응하려면 적어도 수만 년은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인체는 배고픔과 추위를 대비해서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공급되는 탄수화물의 양이 너무 많아진 것이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탄수화물 에너지를 공급받는 양이 굉장히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365일 내내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체의 고마운 호르몬인 인슐린은 과도하게 분비되어 힘을 다하게 됩니다. 과도한 인슐린 분비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는 바로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지쳐있는 인슐린에게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휴식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키토제닉 식단을 하게 되면 인슐린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는 두 가지 엔진이 있는데요. 하나는 포도당, 다른 하나는 케톤입니다. 포도당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에너지원인데요. 반면에 케톤은 아직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죠. 이 두 가지 엔진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인슐린은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케톤이 어떻게 연료로 사용되느냐? 우선 인체는 포도당을 먼저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슐린이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데요. 이 포도당이 체내에서 고갈되면 바로 지방을 케톤체로 변환하여 인체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키토제닉 식단의 핵심이죠.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는 상태인 케토시스 상태로 진입하여 포도당 대신에 케톤체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영양적 케톤 상태라고도 합니다. 케톤체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당뇨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케톤산증 때문인데,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한 인체는 절대로 케톤산증이 되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바로 케톤산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이 중요한 호르몬인 인슐린을 혹사시켜서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 좋은 에너지가 포도당이라고 한다면, 케톤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인체에 공급합니다. 인체는 두 가지 엔진을 모두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안정적인 케톤체를 에너지로 사용하며 폭발적인 힘이 필요할 때는 탄수화물을 조금씩 섭취해주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지 컨트롤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쉽게 컨트롤하려면 필요할 때만 탄수화물을 먹어주면 되는 키토제닉 식단을 하면 쉽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뇌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러한 뇌는 70% 이상이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은 면역 체계 조절의 역할도 병행합니다. 인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비타민 A, D, E, K는 모두 지용성 비타민으로 체내에 흡수되려면 지방이 필요합니다. 특히 포화지방이 매우 중요한데요. 인체의 세포막의 50%가량은 바로 포화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장의 세포는 포화지방의 영양분을 필요로 하고, 뼈는 칼슘의 흡수를 위해서 포화지방이 필요합니다. 백혈구가 세균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도 바로 포화지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포화지방은 육류를 섭취하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의 섭취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콜레스테롤이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을 하루에 2개 이상 먹지 말라는 공고까지 있었는데요. 이는 이미 예전에 폐지되었죠. 콜레스테롤이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체는 콜레스테롤의 75%가량을 체내에서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고작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하면 인체는 비상사태로 인식해서 콜레스테롤을 체내에서 과잉 생산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을 생성할 때는 아주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콜레스테롤을 섭취를 해서 체내에서 생산되는 콜레스테롤의 양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의 부담을 줄이려면 콜레스테롤을 충분히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뇌에서 콜레스테롤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인체의 노화가 진행될 때 활성산소가 분비되는데, 콜레스테롤은 뇌가 활성산소 때문에 손상되는 것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은 인체의 노화 속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뇌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은 당 지수가 높은 음식입니다.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먹는 약인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기 때문에 장기 복용 시에 인체에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대인들은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슐린은 혹사되어 지치게 되고 이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탄수화물의 섭취를 늘리고 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식이요법이 권고된 이후로 사람들의 비만율이 높아지고 당뇨병의 발병률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바로 잘못된 음식 섭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 잘못된 음식 섭취 방법을 올바른 방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동안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망가졌던 장기들을 위해서 이제는 올바른 식습관으로 망가졌던 장기들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이요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건강적 이점을 굉장히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싶다면 키토제닉 식단을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